주제를 알 수 있는 물건을 하나 보내주시잖아요. 자, 오늘 지혜의 상자 열어볼까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오, 좀 생소한 자. 물건인데요? 남침반이랑 테레비 안테나? TV 안테나. 네, 나침반은 아마 아실 거고요. 남침반은 많이 봤죠. 아마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약간 외계인과 관련되어 있나요, 혹시? 아니, 안테나가 아니라 이 수맥을 찾는 수맥 탐지기 탐지기. 아닌가요? 맞나요? 이걸 엘로드라고도 하고 예. 네. 다우징 로드라고도 하는데 오. 수맥을 찾는 도구예요. 오. 자, 여기 있어요. 나침반과 네,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정확하네요. 네.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네. 나침반과 수맥 탐지기. 어떤 주제를 암시하는 걸까요?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수맥 탐지기, 나침반. 자, 오늘 강연자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장지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번에 이어서 또 뵙게 됐어요. 네. 너무 반가운데 지난번에는 또 우리 민족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문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이전 주제와는 또 다른 내용일 것 같은데 사실 참 감이 안 오거든요. 오늘은 좀 풍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주제를 꺼내면 대부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세요. 역사학자가 왜 풍수 얘기를 하지? 뭐 이런 반응을 좀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네, 이 풍수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학문적으로 연구하기는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저는 이제 풍수를 좀 어떤 명당을 찾아주는 절대적인 진리, 고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이런 그 지식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하나의 역사 속의 현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역사로 본 풍수군요. 자, 오늘 주제 역사로 본 풍수. 교수님을 따라서 지혜의 숲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강의에 앞서서 먼저 한가연 씨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풍수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걸 떠올릴까요? 뭐 집 살 때, 집 지을 때, 아니면은 묘자리를 이렇게 좀 고를 때, 그럴 때 이제 풍수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풍수는 크게 이제 어떤 대상을 하는 땅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 보는데요. 양기 풍수와 음택 풍수,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근데 양기 풍수는 이제 산 사람을 위한 거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자리를 고르거나 조금 크게는 마을, 더 크게는 수도나 도시 같은 거를 이제 정할 때, 고를 때 사용하는 풍수를 말하고요. 묘자리를 구하는 풍수를 음택 풍수라고 해서 이건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라고 할 수 있죠. 파비앙 씨는 혹시 풍수지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풍수지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역사 쪽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한가연 씨도 풍수지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는데 교수님, 그 풍수랑 풍수지리랑 다른 말인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풍수지리라고 하는 말은 한 100년 정도 된 신조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그냥 풍수, 지리, 뭐 가며, 뭐 지술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사용을 하던 말이었고요. 이 말을 처음 사용하신 분이 이제 1930년대의 한국 사학자인 이병도 선생인데요. 이제 이분이 풍수랑 지리를 결합해서 풍수지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고려랑 조선의 풍수 역사를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풍수라는 단어가 원래 존재했던 거잖아요. 근데 왜 뒤에 지리를 붙여서 이렇게 새롭게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까지도 뭐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 인식에서 풍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미신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리라고 하는 약간 좀 학문적인 느낌이 나는 단어를 추가를 해서 이 풍수라고 하는 것도 음양오행 사상이나 뭐 이제 주역 같은 그런 형이상학적인 원리가 이렇게 바탕을 이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풍수라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이에요? 풍수는 장풍득수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장풍이라고 하는 말은 바람을 가둔다. 장풍. 아, 그거는 손바닥. 손바닥 장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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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둘 장자. 네. 네. 그래서 장풍. 바람을 가둔다 하는 뜻이고요. 득수는 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 네. 득수. 득수. 네. 장풍 득수. 아주 응용력들이 좋으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핵심이 좋은 생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산으로 이렇게 잘 감싸서 가두고 좋은 방향의 물기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배산임수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배산임수라는 뜻이 뭐냐면 뒤에 산을 두고 앞에 물을 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풍수적인 명당의 형국을 보면 가운데 이제 명당 자리를 둘러싸고 뒤에 주산이 있고 앞에는 안산이 있고 왼쪽 오른쪽에 좌총룡 우백호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형국이어야 되고 그리고 물길이 혈자리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느릿하게 휘어져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명당으로 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배산임수가 되는 거죠.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이제 물이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오, 배산임수는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보면서 약간 경복궁의 그런 지리랑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양이라고 하는 그 땅 그리고 거기에 명당 자리인 경복궁을 딱 잡을 때에도 이제 주산으로 백악을 두고요. 그리고 안산으로 남산, 지금 목멱산을 두고 이제 좌청령에 해당하는 산이 지금 낙산, 그리고 우백호에 해당하는 산이 인왕산이에요. 그 사이로 이제 개천, 지금 청계천이 이렇게 흘러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부터 좀 의문이 드는데요. 이 묘자리를 가지고 여기에 쓰면 좋다, 뭐 안 좋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하잖아요. 미신 같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학문 연구의 대상이 됐는지도 궁금해요. 풍수는 그런 미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미신적인 것을 당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바탕에 또 이제 어떤 실용적으로 사람이 살 만한 장소 혹은 죽은 사람을 묻을 만한 땅 이런 거를 고르려고 하는 그런 입지론적인 측면이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봐야 됩니다.